완전 미친. 그 시절 내가 극혐했던 소녀. 그 시절 내가 멱살 잡고 싶던 소년. 그 소년을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세상의 끝에 서 있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탄탄대로를 달리던 인생에 브레이크 세게 걸린 박형식과 박신혜의 힐링 로맨스. 지금부터 정회차 무료로 만나볼 시간. 정줄 놓고 정주행할 준비 되셨나요? JTBC 닥터 슬럼프. 오늘도 문전성시인 정우의 병원. 대중들이 나를 처음으로 본 건 해외 의료봉사 다큐멘터리에서였다. 어쩌다 보니 그 모습은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쉬운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은 구독자 100만 명을 기록했으며 브랜치병원 10수개까지. 치열할 필요 없는 여유 있는 인생 덕에 나는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의사생활은 성형수술하러 온 마카오 카지노 상속료로 인해 깨졌는데요. 마취 과장님, 별 문제 없었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도중 발생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환자는 심정지까지 온 상황. 정우는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던 정우를 비웃듯 자리를 떠나는 마취과장. 잠시 후 환자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살리지 못했단 자책에 빠질 새도 없이 재판에 서게 된 정우. 피고인, 정말로 항응고제를 주문한 적이 없습니까?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피고인은 본인의 병원엔 항응고제를 절대로 두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병원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약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지문 역시 감식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의료사고의 결정적 요인인 항응고제 발견과 그날만 CCTV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모두 정우의 책임이 된 죽음. 부와 명예를 잃은 그에게 남은 건 100억이란 빚뿐이었죠. 게다가 네, 엄마. 거긴 새벽일 텐데 왜 안 주무세요? 걱정돼서 전화했지. 괜찮은 거야? 걱정 마세요. 저 결백하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야지. 니네 아버지 미국 심장학회 회장 후보 됐잖아. 동양인 최초인 거 알지? 너 혜연아 아버지가 쌓아온 것들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된다. 헐, 부모 맞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에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던 그때 누구세요? 눈물 쏙 들어가게 만드는 이벤트가 발생했으니 바로 남하늘의 등장. 야, 네가 왜?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은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갑니다. 전교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두 사람. 나만의 또 시작이다. 오늘만 해도 커피가루 5봉지째야. 네, 유심히 봤는데 커피가루는 5봉지에 연필은 7자루째야. 아니 문제를 하도 풀어서 연필이 나만 하질 않는데도. 참. 아니 이러다가 이번 중간고사 때 진짜 네가 지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해. 불안하긴 뭐 지가 잘해봤자지. 근데 다리는 왜 떨어? 나 떨고 있냐? 솔직히 너도 불안하지? 그치? 여정우! 네. 대망의 중간고사 성적 발표 날 어쩐지 불안불안하다 했어. 정우는 하늘에게 1등의 자리를 넘겨주며 난생 처음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고 그날 이후 철천지 원수가 됐죠. 이런 그녀를 집주인으로 만나게 된 정우. 당장 박을 빼고 싶지만 아 뭐야 뭔데 뭐 깡패야? 왜 자꾸 길 막고 시비 걸어? 그게 혹시 나 여기 사는 거 불편하면 네가 좀 참아라. 뭐? 너 뉴스 봤지? 나 요즘 소송 중인 거.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방을 못 빼. 다음 십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그럼 또 복비에 이사비에 여차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냥 살아. 오마이갓 소 감동스. 니과 놈이 살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사실 우울증 걸린 마취과 의사 하늘에겐 정우는 무생물 느낌. 저 양아치가 진짜. 누구인가? 누가 험한 소리를 내었는가?
사장님께 한 말이 아니라 방금 들어간 여성분께 한 말입니다. 저 여자가 내 조카요. 예? 전 만남은 너무 무서웠던 하늘의 삼촌. 이 당황스러움을 동네 사람과 나누기로 하는데 아우 여기 밀면집 사장님의 성깔이 좀 있으시네요. 우리 삼촌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동네는 하늘이네 가족만 있나? 삼촌도 살고 엄마도 살고 동생도 살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편만 와서 좋겠다. 내 편 없어 서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간 정우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며칠 후 정우는 친한 형인 경민에게 생각지 못한 물건을 받는데요. 이 상황에 선물은 아닐 테고. 이게 뭐야? 몰카야, 네 병원에 있던. 왜 그게 무슨... 엊그제 너 대신에 서류 가지러 갔었잖아, 병원에. 나중에 돌아올 동생을 위해 진료실 물품들을 정리하던 중 그때 발견했어. 믿을 수 없다며 병원으로 달려간 정우. 두 눈으로 직접 몰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죠. 도대체 누가 그를 감시하고 있던 걸까요? 몰카의 등장으로 정우가 심란해하고 있을 무렵 그의 집을 방문한 초대장 미지참 손님. 뭔 소리가? 와, 뭔 소리 안 나? 아닌가? 저기요, 옥탑 형. 잠시 후 옥탑방을 방문한 하늘의 동생. 형. 불청객의 흔적을 본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깨닫고 집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옥탑 형. 아, 그게 이불 갖다 주러 온 건데 문도 열려 있고 창문도 깨져 있고. 예? 그제야 집안이 엉망이란 걸 알게 된 정우. 다행히 사라진 물건은 없었지만 몰카에 이어 도둑까지 들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물론 자신이 점점 초라해졌는데요. 상처 치료 그렇게 날림으로 해도 돼?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만나게 되는 건 하늘. 그녀의 등장에 부끄러우면서도 조금은 안심이 됐죠. 너 도둑 든 거 신경 쓰이지? 예산일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알았어? 검은 정장만 봐도 조폭이 보복하러 온 건가 싶다며. 그리고 솔직히 조폭이면 막 끌고 가서 폐건물 같은 데서 푸대자루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다 또 거꾸로 뒤집어서 또 막 패고 그러다 죽으면 뭐 한강에다 던지겠지. 너 티야? 완전 실감나고 자세한 설명 고맙다. 아무튼 그 괜한 걱정 말라고. 며칠 전에 그 옆집도 털렸대. 요즘 옥탑에 도둑 듣는 게 뭐 우리 동네 트렌드라나 뭐라나. 그러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재판 준비나 잘해. 갑자기 분위기 재판? 티스러운 위안에 속이 타는 정우. 그 모습을 보던 하늘은 잘 될 거야. 네 잘못 아니잖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쩌면 제일 듣고 싶었던 그 말. 왠지 정우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네 변호사님. 그게 어쩌죠? 강진석 원장님이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셨어요. 네? 갑자기 왜요? 글쎄요,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렇게 출석을 취소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재판이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다급히 전화를 걸어보지만 마치 과장이었던 강진석 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증언을 번복한 거죠? 결국 자신을 변호할 무기 하나 없이 2차 재판에 참석하게 된 정우. 두 분 증인이 불출석할 이상 금일 공판을 더 진행할 수는 없고 차회기일 지정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정에 나타난 하늘. 저기 증거 가져왔어요. INR 2에서 3호도 사망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밤새 논문을 뒤져 증거 자료를 찾아온 건데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정우에게 동아줄처럼 내려온 내 편 하늘. 과연 두 사람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 최대 슬럼프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심폐소생해주는 JTBC 닥터 슬럼프. 원수였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정우의 의료사고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전 회차 무료인 BTV에서 모두 확인하세요.